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경락의 주간 키워드,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예. 살도 쪽쪽 잘 빠지고. 그러게요. 뭐 비결이 뭡니까? 우리 좀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예. 좀 더 많이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예. 제 필라테스 좀 하고 있고요. 필라테스요? 예, 그리고 뭐 한약을 조금 먹었습니다. 한약이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한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살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부작용은 아니고 아주 건강하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네, 빠지고 네. 있나요? 그렇군요. 네, 이제 너무 저는- 많은 정보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제가. 네. 보기보다 제가 80kg가 넘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예, 돼지예요. 그래서 제가 뭐 몸무게 많이 나가는 분들 비하려는 게 아니라 그 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네네. 좀 살을 뺄 수가 있는가. 네네. 뭘 하면 되나요? 제가 그 한의원을 소개해주게 드리도록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한 15일 정도 제가 밥을 아예 안 먹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예, 건강은 항상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네. 건강 관리는 하면서 건강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정치 분야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네. 정치 분야 키워드 뭐 아무래도 윤미향 당선인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된 또 이윤미향 당선인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치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 뭐 정당 이름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이런 키워드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주제로 분포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치 분야 탑5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정의기억연대 그 지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이슈를 잡았고요. 예. 그리고 이용수 여성운동가 기자회견 관련된 부분,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인데 요 예. 내용들을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과 관련된 거였고, 그리고 네 번째가 미래통합당이 결국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이제 당선자 회의 그 워크숍에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됐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출범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진중권 전 교수가 그 노무현 재단 관련해서 또 이제 의혹을 제기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것까지가 정치 분야 이슈 탑5로 나왔습니다. 예, 이 중에서 오늘 뭐 지금 1번, 2번은 사실상 거의 연결된 네, 거라고 연결된 봐야 볼 되고, 수가 오늘 있겠습니다. 기자회견. 네네.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 입에 배 가지고 편하게 이용수 할머니, 네. 이용수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실은 이용수님은 본인은 여성 운동가라고 네네네. 포지셔닝 하고 있고, 네네네. 그동안 이제 정대협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도 너무 피해자성을 강조를 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자발성, 주체성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네, 저평가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용수 여성운동가라고 딱 적어 오시니까 네, 제가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네, 나가지고 네, 네. 좀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호명일 수도 있고 정명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그런 예. 부분들이 사실은 누군가에 대해서 뭐 정체성이라든가 인식을 하는 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좀 일부러 그렇게 그 여성 운동가라고 또 지칭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저널리즘적으로 지칭을 한다고 해서 예. 일반적으로 또 통용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어떤 변화들이나 혹은 사람마다 어떤 다른가의 그 차이를 보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고 4시까지 모은 따끈따끈한 그런 댓글들 반응을 가지고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뭐 뜨거웠죠. 네, 뜨거웠는데 일단은 다음하고 네이버와 다음은 따로 네, 보도록 맞습니다. 하겠는데요. 네. 먼저 네이버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댓글에서 총 2,400개 정도 그 속보로 나왔었던 걸 가지고 수집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그 할머니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휘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이용수 할머니라고 표현하지 뭐 이용수 인권운동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안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댓글에서도 아무래도 할머니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대립적인 구도의 대상으로서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많이 언급됐고요. 예. 그리고 네이버는 약간 좀 색깔론의 공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윤미향 당선인과 대상으로 해가지고 혹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좌파라고 공격하는 발언들 요것들이 조금 어휘로 비중 있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할머니라는 단어가 압도적이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여성 운동가라는 단어는 사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댓글에서도. 그렇군요. 예. 자, 네트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의미 네트워크 구성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일단 이용수 여성운동가를 정의연이나 정대협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앵벌이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앵벌이 뭐 혹은 그런 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담론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분홍색의 그 어떤 네트워크 담론이 네, 딱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예. 이용 앵벌이 뭐 이렇게 아주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쓰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좀 눈물을 좀 보이셨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림으로써 동시에 이제 대칭에 서 있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나 그 정부가 토착 외구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이용수 운동가를 계속 그 공격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이 네이버 댓글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예. 사실 좌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또 색깔론 공세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좌파라서 그렇다라고 네. 이제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용수 할머니가 이용수 여성 운동가가 이용당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프레임. 그래서 좌파들, 진보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앵벌이로 이용을 이용했다. 했다라는 것들의 프레임이 네이버에서 네. 매우 강했다라고 볼 네, 수가 그렇습니다. 있고요. 자,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다음 같은 경우에는 3,860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을 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적으로 등장한 어휘는 네이버랑 마찬가지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제 이 이슈로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구가 왜 나오냐 싶었는데 이번에도 또 대구가 또 나왔습니다. 대구가 또 크게 나왔네요. 네네, 대구가 굉장히 비중 있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또 이게 또 대구에서 살고 있는 이용수 운동가를 저기 보수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제 색깔을 주고 있는 그렇게 가름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댓글이 많았었고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과의 연관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진영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좀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눈에 띄게 다른 게 네이버에서는 윤미향이란 이름이 거의 안 보였는데 다음에는 지금 할머니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윤미향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서는 그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해서 좀 그 성과나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같은 경우에는 좀 의견이 나뉘는 경향이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쪽은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의견, 그리고 토착 외구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시각들이 이제 양분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 한쪽에서는 그게 지금 9시 방향의 녹색 부분. 네, 그렇습니다. 연두색이라고 해요. 연두색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할머니가 이용당했는데 그 이용당한 게 오히려 토착 외구 세력으로부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죠. 그래서 예.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30년 동안 정의연에 그동안 이용이 됐다고 보고 한쪽에서는 지금 토착 외구 세력에게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셈인데요. 다만 이제 후자 쪽이 다음에서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예. 지금 토착 외구에게 이용당한다는 쪽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구라는 지역 그리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인식의 바탕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또 이 이용수 운동가의 그런 진정성을 의심하는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슈가 이 정의연 문제가 언론과 검찰 때문에 이제 과도하게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외 기타 의견으로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시민단체의 모금이나 지원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소수 의견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네이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톤 다운이 되고 그리고 네네. 이제 뭐 다른 뭐 야당 보수 야당의 어떤 뭐 이런 비판적인 게 많습니다. 뒤에 배경이 있었다라든지 네네네. 언론과 검찰. 근데 일부는 또 어쨌든 뭐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도 네네 좀 그런 있고,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건설적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네. 예. 어쨌든 운동은 계속 돼야 되고 존재해야 될 운동이기 때문에 좀 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수 운동가께서 오늘 하신 인터뷰 내용도 보게 되면 사실은 다 계속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들도 예. 다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육
한일 청소년 교육을 해야 된다. 네네. 뭐 이런 것도 대안도 의미가, 굉장히 많이 예, 있었고요. 예, 의미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런 오히려 것도.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한일 관계가 더 나아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제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네. 분야 키워드 보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사실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저희 우리나라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좀 그 위기가 더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이제 뭐 반도체 D램 거래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오면서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다른 자잘한 경제 소식 같은 게 뭐 스타벅스에서 누가 뭐 샀는데 이걸 뭐 사은품을 먼저 준다든가 뭐 혹은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공인인증서가 이제 곧 이제 폐기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경제 분야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예. 탑5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하위 가구의 월스톱 격차가 더 심화된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에 대한 내용들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화웨이 D램을 공급할 거냐 말 것이냐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도 경제 분야 주요 이슈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가벼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도 다 있어 싶은 것들이 이제 스타벅스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이제 뭐 기백만 원 정도의 돈을 쓰면서까지도 그 사은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특이한 경제 뉴스로 좀 나왔습니다. 17잔당 하나씩 줬다고 하는데요. 네. 저렇게 욕심을 부려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17잔을 한 번에 사는 거 정도는 저는 네. 이해가 되는데 네. 저 정도까지 18개를 샀다고 하는데 저게 그리고 근데 이거를 일종의 저번에도 이제 재테크처럼 왜 예. 오픈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샤넬 예. 오픈런처럼 스타벅스의 그런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시 되팔 경우에는 예. 좀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벌써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렇게 뭐 엄청 많이 부쳐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 네네. 노력에 비해서는 조금 뭐 네네.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 좀 짜치다. 좀 네. 짜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뭐 요즘 그렇게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중에서 오늘 볼 거는 공인인증서 네. 폐지 방침. 네, 그렇습니다.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뭐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공인인증서가 없어지지만은 사설 인증서는 계속 써야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공인인증서를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 6개 업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만 쓸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이제는 인증서는 쓸 거야 계속 앞으로도. 네. 근데 공인은 안 하고 시장에 맡길게. 그러면은 앞으로 더 많이 인증서를 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6개 정도만 깔면 되면 앞으로는 뭐 10개, 20개를 깔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해외는 사실은 인증서 자체가 없는 나라가 많거든요. 네네. 미국 같은 데는. 네네네. 그래서 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좀 고민인데 오늘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게 바로 오늘 댓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1815개 정도의 댓글이긴 하였으나, 이제 이 댓글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어디 뭐 아랫돌에서 윗돌 개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키워드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공인인증서 막 이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제 무조건 모든 댓글들이 그 얘기는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으로 드러난 것들이 불편이나 보안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경험 때문에 이제 공인인증서 불편하다 이 여기가 가장 핵심적이었고, 근데 또 다른 여기서 이제 보안이라는 게 나온 게 이제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인증서만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편리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지만 다른 인증서를 또 깔아야 되고 그러면 또 그때마다 또 액티브 X라고 하는 추가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대책들 없이 공인인증서만 없앤다고 해서 마치 갑자기 확 편해질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네티즌들이 계속 이제 그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왜 나왔지 싶었는데 그러게요. 예, 카카오 뱅킹 이용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경험담이 조금 있었지만 대체로는 사실 이제 카카오와의 정부와의 연관성을 들면서 이게 뭔가 카카오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맥락에서 카카오가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지문 인증 방식은 이제는 거의 모든 은행 앱들이 다 쓰는 방식이라서 사실은 공인 인증서 없어도
이제 뭐 뱅킹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뭐 사실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뭐 좀 주름 잡는 것 같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뭐 핸드폰, 모바일 폰, 이제 네네. 스마트폰에 까는 어플리케이션에 인증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네네네. 그거가 프로그램을 까는 순간 인증서까지 같이 그 안에 구동되는 방식이어서 이제 문제가 보통 모바일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네네.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다 별도로 깔아야 되니까 지금 네네네.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앞으로도 컴퓨터에서는 계속 깔아야 된다는 사실을 네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게 전혀 이게 편해지는 것들이 아니라서 지금도 다들 이렇게 그 댓글을 통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를 한번 네. 보도록 하죠. 예,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그 의미 구성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공인인증서 불편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건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그 보안 프로그램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아무리 폐지돼도 이게 계속 깔리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리고 다른 사설 인증서로 보면 똑같은 인증서가 계속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냐라는 그 반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또 얘기를 드는 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인 인증서 없이도 금융 결제가 가능한 상황인데 우리는 왜 아직 이럴까라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담론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됐는데 뭐 이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던 게 은행이 커지면서 해킹 피해에 대한 것들도 은행이 이제 더 커질 거다, 이런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상하거나, 그리고 또 어차피 다른 인증서 대체될 거라서 의미 없다, 이런 평가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공인 인증서 이후의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는 아무도 이제 사실 비전 같은 경우는 제시가 안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전히 이제 난맥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좀 혼란스럽게 이것저것 예측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개인한테 지워진 이 보안 체계, 보안 의무를 은행권이나 금융권이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해외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금융사고가 소비자가 그냥 지켜야 될 거를 다 지켰는데 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해외는 은행이 다 책임을 지는데 한국은 이거를 다 개인한테 부과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일단 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회 분야를 보도록 하죠. 네, 사회 분야도 아무래도 이제 그 윤미향 당선인과 갈등 문제들이 좀 사회 분야에서도 계속 보도로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 관련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등교하게 된 내용들, 이런 것들도 크게 이제 걱정이 돼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전주 연쇄살인범이었던 최신종 관련된 어휘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탑5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의연 그 이용수 할머니, 이용수 운동가와 윤미향 당선인의 갈등, 그리고 두 번째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양상. 이게 A형, B형, C형 뭐 이렇게까지 이제 나눠지면서 그런 것들에 확산되는 양상에 대해서 이제 또 다양한 또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3 외에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게 되면서 우려들이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있었고. 이번 주에 지금 저 이제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요 관련된 그 댓글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고3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고, 실제로 계약하고 나서 이게 등교하고 나서 잘 안 지켜진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돼서 더 어린 학생들이 과연 이게 지켜지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그러니까 이 2명을 살인한 것으로 이제 밝혀진 이제 최신종의 신상 공개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도 사회면에선 중요하게 다뤄졌고요. 그리고 태안 해변에서 중국인 미립국으로 추정되는 보트가 발견된 것들, 이것들도 사회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이제 여러 장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전주 연쇄살인범 최신종, 사실은 예전 같으면 훨씬 더 좀 주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요즘 너무 뉴스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되게 주목을 좀 덜 받는, 나름 연쇄살인범인데 이게 너무 주목을 덜 받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당시 이 최신종과 통화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약간 또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도 있는데 사실 다른 이슈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좀 수그러든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데 근데 이 댓글들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1,0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왜 특이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뭐 흔히들 범죄 사건에서 보면 많이들 이제까지 보셨을 겁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의 사형제가 거의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도 예. 사형 요구하는 내용들 많았고 이제 뭐 범죄자 욕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이제 오히려 최신종이라고 하는 신원보다도 더 많이 나왔던 어휘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판사입니다. 판사. 판사. 네네. 예. 판사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집행유예 판결, 그러니까 뭐 강간과 이제 뭐 그 감금 이런 걸로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그게 집행유예가 아니었으면 지금 살인 사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좀 저희가 이제 댓글 분석하면서 참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기 또 괜히 또 전라도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게요. 전라도는 왜 들어간 건가요? 이제 이게 그 지역이 가해자인 최신종이 그 전주 사람, 전라도 사람이라서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전라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전라도의 그런 어떤 지역 비하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좀 그 아까 앞서서도 이제 거기에 대구가 등장시켜서 대구, 그렇게 했듯이 예. 여기서도 이제 또 전라도라는 것들 지역 감정을 또 자극하는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네. 하죠. 이민 네트워크에서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판사의 이전 판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 강간이랑 성폭행 요걸로 그 최신정이 집행유예를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고 그때 그래서 제대로 처벌을 그렇죠. 받았다라면은 네. 살인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네네. 살인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거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판사를 이렇게 욕설로까지 비판하는 게 아예 어휘로 등장할 정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전 판결의 문제 제기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판결문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그 어휘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할 것 같은데 예. 고시오패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시오패스. 네, 그러니까. 예.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다 이런 말인가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이제 고시 예. 통과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특히나 이런 판결들이 너무 미약하다. 혹은 뭐 예. 문제가 있어서 추가 범행들로 계속 이어진 분들이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판결이나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어조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뭐 예전에 뭐 기레기라는 표현들도 있었듯이 지금 보면 이 고시오패스라는 용어들 이제 새로 생긴 지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신조어인데 예. 굉장히 댓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만간 이런 고시오패스라는 어휘도 이제 판결이나 판사에 대한 비판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시오패스 뭔가 뭐 사실 좋은 단어는 아닌데 네네. 굉장히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네. 딱 이미지가 그냥 뭔 말인지 딱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시에 너무 그래서 현실적인 걸 모르고 예.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식의 의미, 좀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댓글만 보더라도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상위 5개 중에서 3개가 아예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을 지적하거나 욕을 하는,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담론들은 이제 처벌과 관련된 건데, 네, 피해자 인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면서 이제 범죄자 신상 공개 당연히 찬성하고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역 비하적인 그런 담론, 그러니까 전라도 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 이슈만 발생하면 이제 해당 지역을 막 억지로 끌어들여서 이제 그 지역의 특색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자꾸 이게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든 이런 발언들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제 좀 뭐 캠페인이라도 할 정도로 이제 뭔가 좀 자정 노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네. 어떤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런 판결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네. 굉장히 누적이 많이 된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 피해자 인권만 중요하느냐, 피의자 인권만 중요하느냐, 피해자들이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분노가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장 이경락 박사의 키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